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이제 밤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총살과 관련된 뉴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시청에 앞서서 구독 빨간색이 켜져 있는 분들은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봐주시고요. 다 보신 다음에는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 식견을 갖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지난 9월 22일 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통일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러한 이 북한에 의한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그 다음날 23일 날 통일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평화 통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말하자면 통일부에 만들어서 제출하면 상금을 주는 것이죠. 상 받은 사람들한테. 그러한 이 공고문을 긴급히 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우리 국민이 아무 죄도 없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관련 핵심 장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9월 22일 날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최종적으로 상황이 종료된 게 10시 반경에 종료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3시 30분에 북한에서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그리고서 밤 9시 반경에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서 바로 시신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질른 사건이 9월 22일 날 발생했어요. 그래서 9월 22일 날 이제 날이 바뀌잖아요. 오밤중이니까. 그래서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통일부 장관 참석하에 관계장관들 회의가 청와대에서 긴급히 열렸어요. 그래서 이 통일부 장관은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9월 23일 날 아침 8시에 이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다시 또 열렸어요. 8시에. 그랬는데 이게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3일 날 10시경에 이 공고문을 냈다 이거예요. 24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아침 8시 30분에 문 대통령한테 첫 번째 대면 보고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일 날 오전 8시에 다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24일 오전 10시쯤에서 통일부가 긴급 공고를 내요. 긴급 공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긴급 영상 제작에 응모하라 이거죠.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더군다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그날 24일 날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24일 날 오전에. 23일 날 오밤중에 이 뉴스가 처음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심야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서둘러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아무 죄 없이 월북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월북한다고 살살하면 누가 월북을 하겠어요? 월북하면 웰컴 해야죠. 지난번에 탈북자 한 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개성까지 도착했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김정은이가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용했어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들어왔다. 이렇게 자기 체제에 활용해 먹은 것이 김정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총으로 잔인하게, 그것도 또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시신을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인영인데, 이 이인영 장관이 결재를 했으니까 이런 공고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고를 낸 이인영이 이끄는 통일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통일
관련 부처가 맞냐,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고는 24일 날 아침 10시에 나라당처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거기에 영상 및 인쇄물 제작 용역 공고를 게시한 걸로 되어 있고, 이 목표 용역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2030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이고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만들어서 국민과 소통을 제고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 이럴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잖아요. 이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러면서 이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임을 감안해서 이 국민 대다수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달라. 그리고 2030 세대가 관심 있는 소재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이익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라.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세대가 관심 있는 소재로는 취업시장 확대, 유라시아 진출했다는 문화위상 제고, 이런 거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미리 예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고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을 잃어서,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이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규약과 인권관련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잃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일부가 이런 거를 낼 정도가 되니 그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편에 서서 이 통일 정책과 전략과 이 관련된 일들을 하는 통일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이러한 영상 제작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제작 방향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응모 시일을 한 달이라도 이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만 2030 세대들이 어디 뭐 전부 해외여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유족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완전히 국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국제 논쟁 이슈로 이제 그 성격이 바뀌었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국내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유족의 편에 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즉 국방부 백서에서는 이미 주적을 현 정권은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주적이냐고요? 중국이 주적입니까? 미국이 주적입니까?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 김정은이가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주적임만은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시각에서 이번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이 피격 사건을 다루어야만 한다. 이미 현 정권이 말이죠,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왕따가 됐는데 이번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왕따 당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족 측에서는 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유엔에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유엔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슈인데 본인 경험에 의하면 유엔에서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나 아니면 해양수산부 이런 정부 부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나와 있는 유엔 인권기관이 있어요. 이 유엔 인권기관도 방문해서 여기에다가도 유엔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를 유족 측이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태경 의원과 태영호 탈북자죠,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이 동반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는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데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차원에서는요, 이 킨타나 보고관이
최고 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이 킨타나 유엔 특별보좌관은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북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유엔 차원의 인권조사에 호응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구하죠. 아니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다만 북한은 이러한 요구에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유엔 측에서는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 총살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족 측에서는요, 이 오토 원비어 가족이 이러한 북한 그 아들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가 석방된 이후에 미국에 와서 바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다가 이 북한의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5억 113만 달러, 약 5,6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 이 북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 워터 원비오 가족의 사례도 참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방부에 대해서도 이 관련 자료에 공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이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 두 가지인데요. 이 음성 파일은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10시 51분 우리 군이 북한군 교신을 감청한 녹음 파일과 그날 밤 10시 11분부터 40분간 이 씨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정황이 포착된 영상 파일,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유족 측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사실상의 실제적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정청 총참모장,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철이가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심을 내려준 김정은이와 김여정이 그야말로 최정점이고, 그리고 실무적인 정점은 박정천인데 이 박정천 총참모장을 어제부로 원수로 진급까지 시켰어요. 이 얘기는 결국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뒤통수를 친 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 공무원을 총살하고 소각한 북한군 책임자를 원수로 승진시켰다, 김정은이 가짜 사과지 한 말하고는 문책해야 할 북한군 총참모장을 원수로 영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의 사과는 한국 정부 표현대로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 사과했는데도 아주 잘못한 것 없다고 큰소리치고 유해송환이나 책임자 처벌은 한마디도 없더니 급기야 책임자를 승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유엔에서는 김정은의 사과를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고, 한국 정부가 희생된 우리 국내 존엄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북한 박정천 원수 승진에 대해서 공식 항의 성명을 내야 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완전 호구가 되었는데도 항의 한마디 안 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존엄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맨 먼저 얘기했던 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관련 영상 제작, 이런 사업 공고를 낸 이인영, 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지성호 의원실에서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국회는 이 탈북자 2명이 의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또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북한에서는 태영호가 지난 2016년도에 탈북을 하니까 뭐라고 욕을 했냐면 보주자는 많은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 기밀을 팔아먹었다. 미성년 강간 범죄까지 강행했다. 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이미 소환 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2016년도 당시 망명했을 때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서 밝혔어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 좌파 시민단체가 태영호 의원을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고발했어요. 검찰에다가. 이거 북한에서 태영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여기에 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주장이 기각을 했어요. 기각. 수사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했어요. 각하 결정. 지난 6월 1일 날 중앙지검에 송치됐고 9일 날 6월 9일 날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선거 기간 중에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태영호 당시 이제 공사죠. 태영호 공사를 이러한 이 고발을 한 거예요. 성범죄 저질렀다는 북한 주장대로. 그래서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고발한 사람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오늘 서부지검에서 불러서 이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태영호를 조사받게 시키려다가 본인들이 서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에피소드가 정말 해프닝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 사람들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오늘 이 사람들은 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똑같이 태영호 의원에 대한 이러한 성범죄 수사를 요청했는데 왜 자기네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먼저 태영호를 조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참 이 좌파들 하는 일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서부지검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들, 이 시민단체 이름은 촛불 국회 만들기 4.15 총선 시민 네트워크예요. 뭐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지난 3월 25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우리 해수 공무원 이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